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경찰 아카데미 오늘은 경찰국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켜면 경찰 관련된 기사를 거의 도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경찰국 설치 여부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를 중심으로 김영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 먼저 경찰국 설치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논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년경찰 아카데미 100분 토론 컨셉입니다. 네. 제가 중앙방송 100분 토론은 못해도 우리 청하에서 100분 토론에 출연을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경찰국 설치 문제가 아주 시끄러웠죠. 아마 여러분들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그 경찰국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라는 부서를 설치해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경찰과 관련된 인사, 예산,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자치경찰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만드는 건데,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선 두 가지로 문제가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적으로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왜냐하면 경찰청이라는 것은요, 행정안전부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독립적인 외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조직법에도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경찰이나 치안 그런 사무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정부조직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상으로 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법적인 쟁점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1991년도 경찰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경찰청이 생긴 거는요. 그 이전에는 경찰이라는 것은 내무부의 치안국 그리고 내무부의 치안본부 수준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내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 3.15 부정선거처럼 경찰이 내무부의 그런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우리의 어두운 역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80년대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정치의 도구화가 되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반성 차원에서 91년 경찰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역행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또 정치적인 그런 반대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경찰의 치안 사무가 과연 어디 소관이냐를 놓고 정부 조직법상의 치안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에서 관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자, 이거를 놓고 누구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행안국에 규정이 된 거다. 아니다, 경찰에 독립적으로 준 거다라는 논쟁도 분명히 있고요. 네. 이제 이거 설치에 있어서 누구는 또 민주적 통제다 아니면은 한쪽에서는 경찰에 대한 장악이다. 자, 이렇게 좀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삭발시까지 하면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커다란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두 가지 법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요. 이제 추진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 제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임용권이라는 건, 임용권자는 총경 이상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최종 대통령이 임용을 하는 건데, 임용을 하는 건데, 그럼 임용 제청권이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느냐? 그런 임용 제청권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 행사를 위해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해석에 논란이 있고요. 정부조직법상에도 분명히 앞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의 범위에 경찰이나 치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런 임용 제청권, 그리고 행안부에 소속된 외청으로서의 포괄적인 장관으로서의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유추 해석을 통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설치를 한 건데요. 행안부의 어떤 직제와 관련된 시행령을 만들었거든요.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이런 부분들을 법을 뛰어넘어서 유추 해석으로 또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아마 수험 공부하시면서 그 법치행정의 원리 배우셨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 유보의 원칙.
이런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에 좀 반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행정부가 입법자들의 어떤 결의를 벗어나서 해석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뭐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반대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런 뭐 이론적인 논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도 경찰의 어떤 취약한 인사, 그러니까 총경급 이상이 고위직, 특히 청와대, 과거는 청와대, 지금은 용산이겠죠,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행안부에 경찰국이 설치가 되면 이제는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인사가 결국 경찰의 어떤 정치 도구화, 그리고 수뇌부의 인사의 예속, 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즉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짚어주신 게 이제 우리 흔히 조직 법정주의라고 하죠. 정부 조직의 기능을 나눌 때는 법률에 근거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조직 법정주의에 따라서 경찰국을 만드는 게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로 보면 시행령으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서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논쟁이 이제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현 시점에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1년의 이제 과정에서 이제 총경 회의를 또 소집이 됐고 그거에 대한 또 법적인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논쟁이 됐습니다. 과연 이거를 경찰 조직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반발, 조직적인 반발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직업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모임으로 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찰 공무원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찰 공무원이 되시면 이중적인 지위를 가져요. 일단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국가와의 어떤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한 그런 관계, 법적 지위를 갖고요. 그리고 개인으로서 경찰관도 인간이잖아요. 국민이에요.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적인 지위를 가지거든요.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찰관들도 두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직무상의 그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그런 개인 기본권의 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국 설치와 관련돼서 경찰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발적인 직무 외적인 모임, 그 자체는 직무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관들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도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없다라면 그럼 경찰관들은 무슨 인간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의다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찰관들 같은 경우 뭐 정말 총 들고 무슨 쿠데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하자는 거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그건 적극 권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조직 내에서의 소통이고요. 그리고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과 관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건 경찰법상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경찰국 설치와 관련돼서 사실 다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특정 뭐 대학 출신, 뭐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장악, 뭐 그다음 직장협의회 등등 다룰 부분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 경찰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쟁점들은 잘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준비하면서 그 최근에 논란이 됐던 최신 이슈 준비를 하잖아요. 뭐 경찰국도 아마 준비를 하시겠죠.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찬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검토해야 되고요. 특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좀 찾아보세요. 정부조직법,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시행령,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시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전반적인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경찰 내부의 의견은 경찰국 설치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두고, 그리고 그거의 바탕을 두고서 그 경찰국 설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런 방식의 절차상의 문제가 많은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그런 기조 하에서 면접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제 경찰국 설치 이슈와 관련해서 김명식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 같은 느낌이 나나요? 다음에 2탄으로 행안부 장관을 모시고 같이 100분 토론을 한번 하시죠. 가능한가요? 네, 저기 가능합니다. 섭외를 좀 해주시면 제가 같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차 때는 저희가 검수완박 막 다뤄드렸었잖아요. 이번에 경찰국 이슈를 다뤄드렸고 매번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김명식 교수님과 같이 계속 꾸준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학봉 교수님이 손석희 같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 전문적으로 사회를 잘 보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종종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가볍게 많이 네. 다가가는 그런 청년 경찰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